그 사람의 눈을 잘 바라보고 그 사람의 손짓 발짓을 보면서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이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 이제까지 버튼만 누르면 나오던 자판기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두들기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된 거예요. 고민 있으세요?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이웃집 정신과 의사 김학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송미경입니다. 오늘도 벗이 사는 숲 정신건강의학과 김학철 원장님에게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오늘 가져온 주제는 떼쓰는 아이예요. 아이고, 애들 어릴 때 키우면서 그 떼와 징징거림이 없이 키우는 가정은 흔치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사연 전해드릴게요. 5살 첫째 아이가 어릴 때 열성 경련 경험이 있었어요. 엄마인 저도 어렸고 아이가 첫째다 보니 너무 놀랬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첫째는 제게 항상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다 들어주면서 키웠는데 그게 잘못된 방식이었는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울면서 떼쓰는 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울면 아빠는 아유 그냥 냅둬 울다 지칠 때까지 이런 식인데 저도 그 방식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이가 우는 걸 10분 참는 것도 무서워요. 아이가 아팠을 때 생각이 자꾸 나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트라우마라는 건가요? 오늘도 아빠 없을 때 심하게 울고 한바탕 하다가 지금은 잠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떼쓰고 울면 얼마 정도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건가요? 대화를 시도하지 말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아이가 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떼쓰는 아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떼쓰는 이유에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아이가 어떤 공감받지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떼를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이들은 또 의사 표현이 어려우니까 표현을 어른만큼 그렇게 자기 의사 표현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마음은 답답하고 상대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해서 그렇게 떼를 쓰는 경우가 이제 처음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경우인 거죠.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갔다고 했을 때 그 나라 말을 전혀 몰라요. 근데 지금 꼭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러면은 굉장히 답답하겠죠. 그 막 손짓 발짓으로 뭔가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전달이 안 되면은 화도 날 수 있고 막 답답해지고 막 그런 감정적이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 기분으로 이제 아이가 떼를 쓸 때는 그걸 결국에는 그때 필요한 건 공감이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외국의 어떤 호텔에서 당장 지금 좀 해결해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어갖고 그 직원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말이 잘 안 통해. 그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직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그 직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국의 어떤 호텔에서 직원인데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우리한테 뭔가를 막 얘기하려고 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당장 그 나라 말을 배울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의 눈을 잘 바라보고 그 사람의 손짓 발짓을 보면서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훨씬 편해지겠죠. 뭔가 뭐 100%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달된 만큼 그 사람도 느낄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사람이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예, 예. 근데 아이가 말 못할 때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아니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음. 말을 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음. 단어, 구사할 수 있는 단어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거를, 어른처럼 세련되게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공감하다 보면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아, 혹시 이건가? 혹시 목이 말라서 그러나? 혹시 뭐, 지금, 택시를 급하게 잡아야 돼서 그러나? 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그거를 물어볼 수 있죠. 또 손짓발짓으로 물어볼 수 있고 그림으로 그려볼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죠. 그림으로 물어본다든가.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게 의사소통이 되고 그 사람의 답답함은 많이 풀리죠. 그런 경우가 먼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달라요. 아마 시작은 그렇게 됐겠지만 아이가 떼쓰는데 좀 익숙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엄마 말씀으로는 아이가 어렸을 때 열성경련을 겪고 나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소아과에 특히 밤에 응급실에 이렇게 급해서 오는 경우에 제일 흔한 경우는 열이 나서 오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배 아파서 오는 경우. 근데 사실 열이 나서 오는 아이들 중에 당장 처치를 안 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배 아파서 오는 아이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뭐 변비가 제일 흔하죠, 변비. 그렇게 당장 뭘 처치해야 될 경우가 많진 않지만 드물게라도 배가 아파서 오는 경우에는 당장 처치를 안 하면은 정말 목숨이 위험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열성경련이 근데 열성경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네. 열성경련 같은 경우는 열이 나는데 경련까지 난 거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제일 뭔가 심각해 보여갖고 정말 다들 막 너무너무 당황해서 오시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걸 이제 겪어보신 부모님들이 들으면은 좀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당장 뭔가 처치를 안 했을 때 큰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근데 주관적으로 느끼길 때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 아이가 갑자기 막 이렇게 뭐 발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부모라도 다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조심조심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혹시라도 섭섭한 게 있을까봐 이른바 과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 입장에서는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것이 부모로부터 너무 쉽게 그것을 다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요구를. 그러면은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그 요구사항의 어떤 크기는 커지겠죠. 아주 어릴 때야 뭐 사탕 하나 사달라 뭐 이런 거지만 커갈수록 뭐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 그럴 수도 있고 정말 많이 크게 되면은 스포츠카를 사달라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도 정말 어린아이들이 떼쓰는 거랑 똑같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특히 집안이 넉넉하고 외동 아들이라든가 외동딸이라든가 집에서 좀 귀한, 그리고 어렸을 때 아팠던 경험이 있는 또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부가 어릴 때 이혼을 해갖고 혼자 키우면서 싱글맘이라든가 싱글 데디가 안쓰럽잖아요. 안쓰럽다 보니까 이 아이가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아유 얘가 아빠 없이 크는데 이런 거라도 들어줘야지 기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이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자판기에서 먹고 싶은 음료수가 있을 때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버튼만 누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콜라가 버튼만 누르면 나와.
그러면은 당연히 이 아이는 그래, 버튼만 누르면 당연히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뭐 현실적인 이유로도 어렸을 때는 원하는 게 작으니까 아이 그래 그 과자 한 봉지 사주지 뭐 이런 거지만 좀 더 크게 되면은 원하는 게 점점 커지고 아무리 부자인 부모라도 와 이건 좀 무리인데 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버튼만 누르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 이제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시점이 있죠. 아마 이 글을 쓰신 분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대로 키우면은 얘가 버릇없는 아이가 되겠다. 세상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닌데 뭐 아주 어릴 때야 부모님이 다 해주면 되니까. 근데 얘가 학교만 가게 되더라도 다르잖아요. 부모님은 다 들어주지만 선생님은 다 들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친구들은 물론이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좌절을 겪게 되는 거죠. 옛날엔 그 좌절을 겪지 않도록 부모님이 인공적으로 막아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막아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너 이제 더 이상 때를 들어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버튼만 누르면 이게 콜라가 나와야 돼. 그랬는데. 만약에 본인이 네. 집안에 자판기가 있는데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음료수가 항상 나왔어요. 네. 어느 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해. 고장났다고 생각이 들죠. 그럼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고장났고 고쳐야죠. 아니 버튼 일단 지금 딱 눌렀어요. 안 나와요. 그럼 그 다음 나오는 행동은 뭐죠? 화가 날 것 같은데? 자판기 칠 것 같은데? 누구라도 그래요. 버튼을 눌렀는데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 가장 본능적으로 나오는 건 두드리는 거예요. 네. 발로 살 수도 있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른들도 그래요. 이제까지 버튼만 누르면 나오던 자판기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두들기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어른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좀 가려서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얘가 버튼을 막 눌러. 그러니까 때를 쓰는 거죠. 그럼 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막 몇 시간 동안 막 실갱이를 하다가 에휴 그래 한 번만 들어주자고 들어줘요. 그럼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열심히 두드리니까 음료수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뭘 여기서 교훈을 얻겠어요? 음료수가 안 나오면 열심히 두드려라. 그렇지. 엄마 아빠가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더 심하게 그렇지. 때를 쓰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열심히 두드려서 안 나온다. 그럼 이 아이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내 노력이 부족했구나. 좀 더 열심히 두드렸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버티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네. 1시간 두드리면은 음료수를 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아이는 아 그래 1시간은 두드려야 되는구나. 혹은 이제 더 버텨요. 3시간 버티다가 이제 음료수를 줘요. 그럼 3시간을 두드려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이 아이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드리는데 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돼요. 그럼 그때는 이제 두드리는 어떤 그 요구가 이제 스케일이 완전 달라지죠. 어릴 때 뭐 사탕 하나 사달라 뭐 이게 아니고 나 군대 안 가게 해달라 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혀 형편에 걸맞지 않게 뭐 나 굉장히 이제 비싼 돈을 들여야 되는 유학을 보내달라라든가 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스포츠카를 사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도저히 부모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고 근데 부모가 아유 못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배운 대로 행동하는 거죠. 훨씬 더 심하게 두드리는 거고 이제 다 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드리는 방식은 자해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 많이 사용하게 되죠. 뭐 손목을 긋는다든가. 무서워서 바로 들어줄 것 같아요. 그렇지. 다시. 그러면 이제 또 배우는 거죠. 아, 이 정도로는 심하게 해야지 들어주는구나. 그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형편이 안 되는데 아이가 되게 과한 뭐 아이패드라든 전자기기 사달라고 해서 못 사주겠다 했더니 이렇게 막 가출하고 뭐 엄마 앞에서 이제 두둥신용하고 했던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사실 그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기가 배운 방식대로.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머님은. 일단 두드린다고 해갖고 음료수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근데 안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밤새 나죠. 울겠죠. 그걸 견뎌야죠. 견뎌라. 응. 아이를 위해 견뎌라. 아이를 위해서 견디는 거죠. 그거는. 이것은 응. 아이를 해치고 아이를 아프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엄마가 견뎌내야 되고 아이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견뎌내되 차갑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냉정하게 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냉정함 속에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결국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참 아쉽게도 아이를 위하는 마음보다 뭔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음료수를 내주는 것도 내가 귀찮고 싶지. 얘가 음료수를 먹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주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나면 내가 편해지니까. 내가 얘한테 이거를 주고 나면 좀 내 죄책감이 좀 줄어들고 좋은 뭔가 애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얻고 싶어갖고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가 계속 때를 쓰면 내가 힘들거든. 내가 안 힘들려고 그걸 들어주는 경우에 사실은. 근데 아이가 진짜 필요한 거는 안 들어주는 게 이 아이는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내가 힘들어. 그걸 견뎌야죠. 근데 이 아이도 물론 힘들죠. 떼 쓰느라고. 그 힘든 마음을 내가 공감해주면서 안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고 그거 정말 갖고 싶구나. 네가 이렇게까지 때를 쓰는 거 보니까. 근데 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줄 수 없어서 참 미안하다. 이게 나는 너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근데 지금 네 심정에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밉고 되게 싫을 수 있겠다.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뭔가 막 계속 핑계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너한테 지금 내가 좋게 보이진 않을 것 같다. 어린애들은 잘 못 알아듣고 막 계속 징징댈 것 같아요. 그래도 사달란 말이야 막 그러면서. 당연히 못 알아듣죠. 근데 그 안에서 알아들어요. 그럼 이런 얘기는 같은 얘기 몇 번까지 계속 네? 반복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할 수는 없고 한 번 얘기해도 애들이 잘 못 그 알아들을 것 마음을 같은 내가 느낌이 갖고 들고. 있으면은 설명하게 돼요. 그거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그 호텔 직원이 이 사람을 이해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은 몇 번을 설명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절하되 차갑지 않게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따뜻하게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이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요구를 들어주는 것과 감정을 받아주는 건 별개. 요구를 들어주는 거는 상당히 많은 경우가 내가 편하려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시달리니까. 근데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내가 시달리거든. 그러면서 이 아이의 그 불편한 마음만 내가 계속 이해해 주는 거예요. 너 되게 힘들겠다. 지금 이렇게 엄마한테 막 떼쓰고 있는데 엄마가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 되게 막 서운하기도 하고 엄마가 밉겠다. 어쩌면 이런 말을 듣는 것도 되게 좀 싫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아이의 마음을 계속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지금 당장이야 자기가 떼쓰고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애가 싹 변하진 않겠죠. 근데 그게 마음속에 남아요. 자기가 좀 차분하게 가라앉고 나면은 그래도 엄마가 내가 싫어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걸 안 들어준 건 아니다라는 걸 자기가 느끼죠. 네, 정리해보면 아이가 떼를 쓰는 건 결국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양육자가 그렇게 자판기 누르면 음료 나오게 키운 것이니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런 그 떼를 쓰는 게 뭔가 만성적으로 그렇게 떼 쓰는 아이들은 뭔가 원하는 거를 요구할 때 음. 떼 쓰는 아이들은 그런 경우이니 제 아이를 잘 보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을 해주고 따뜻한 자세를 유지하되 되고 안 되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안 되는 이유가 단순히 엄마인 내가 뭐 편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위해서 안 되는 점임을 얘기를 잘 해주고 그 자세를 잘 유지하고 계속 바라보면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려라가 아니고 그죠? 그렇죠.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너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을 텐데 지금 못해서 되게 답답하지. 근데 엄마는 그래서 엄마 생각엔 이래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건 네가 아무리 때를 써도 바뀌지 않을 거야. 근데 네 마음은 참 힘들겠다. 너는 참 힘들겠다. 그렇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잘 알려줘야지 따뜻하게 단호하게 잘 알려줘야지. 그게 따뜻하게 단호한 거죠. 네. 아이가 이제 점점 그것들이 줄어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잘 보면은 엄마가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잖아요. 네. 지금 말한 것처럼 따뜻하게 단호하게 안 들어주면은 이 상황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엄마가 못 견디는 거죠.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때 쓰는 아이와 엄마는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때 쓰는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게 당장 나왔으면 좋겠는 거고 이 엄마는 이 아이가 당장 때 쓰는 걸 멈췄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비슷한 상태인 거예요. 제가 제 모습에 내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봐야 되네요. 네. 둘 다 당장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거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은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해서 행동해요. 엄마가 그렇게 빨리 뭔가 미봉책으로 편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아이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맨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은 어쩌나요? 네. 예. 아이가 열성경련을 어렸을 때 알아서 아이가 이제 떼쓰면서 뒤집어지는 거야 울면서. 그래도 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막 이제 정말 심한 경우는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그러니까 더 엄마 아빠가 겁먹게 행동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에 계속 넘어가면 정말 더 그게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잘 견디고 아이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라. 그래요. 근데 네. 자해도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걸 딱 막아야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어떻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이 정말로 어떤 심각한 상해를 입을 정도가 아니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저한테 찾아오는 그 상담받는 아이들이 뭔가 자해를 했다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별로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이 아이들도 더 편안함을 느껴요. 흔들리지 않을 때. 네, 오늘은 떼쓰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연이나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분 계시면 연락주세요. 블로그 주소 아래 넣을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